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때 활동하던 홍위 장군 곽재우와 의병장인 김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위 장군 곽재우는 1552년부터 1617년까지 65살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586년 34살 때 문과 대과에 급제를 하지만은 선조를 비판한 글로 인해서 합격이 취소가 되고 고향에 내려가서 학문과 낚시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4살 때 늦게 이제 그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은 왕인 선조를 뭐 비판했다고 해서 다시 뭐 합격이 취소되고 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뭐 좀 그 젊었을 때 뭐 한참 일을 할 나이에 뭐 별 일을 못한 거죠. 뭐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무슨 뭐 회사도 없고 뭐 일을 할 때는 뭐 정부 조정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벼슬을 못하면은 뭐 일을 뭐 거의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592년 40살 때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자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2,000명을 데리고 의병장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령, 창녕, 산악지대에 매복을 하고 게릴라 활동을 통해서 왜군을 격파를 하겠습니다. 왜군의 호남 진격을 저지를 하고 왜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김시민의 진주성 싸움에 원군을 보내서 승리를 하고 함안군을 함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암진 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상관으로 승리를 하고 통정대부로 임명이 됩니다. 용맹한 홍위 장군이 되어서 병마절도사가 되겠습니다. 1593년 41살 때는 성주 목사를 하고 1595년 43살 때는 진주 목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후에는 벼슬을 버리고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몽학의 난과 연루되어서 체포가 되지만은 무죄를 선고받게 되지만은 관직을 사퇴하고 어부가 됩니다. 절친인 친한 친구인 의병장인 김덕령이 무고한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 다음에 영창대군이 죽은 것을 보고자 관직을 사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597년에 정유재란이 발생하자 45살 때죠. 경상 좌도 방어사 병마절도사가 되어서 왜군 12만 명이 침입하는 정유재란 발발할 때 창녕에 있는 화왕산성을 사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나라에 일본의 우군 6만 명의 경상도 통과 북상을 저지하게 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 바로 이 홍위 장군 곽재우가 되겠습니다. 기묘한 전술로 유명을 합니다. 적의 군선의 예상 경로를 예측을 하고 그 적이 갈 그 수로 물에 통나무를 박아서 적선의 통행을 막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물자보급을 막고 왜군이 늪지대를 통과를 하려고 안전지대에다가 깃발을 꽂으면은 그거를 다시 깃발을 뽑아서 늪지대에다 다시 꽂아놔서 왜군들이 늪에 빠지게 한 후에 화살을 쏘는 전술을 쓰기도 합니다. 1599년 47살 때 경상우도 방어사를 한다가 사퇴를 하고 전남 영암으로 유배가 되겠습니다. 50살 때 유배에서 석방이 되고 고향인 현풍 비슬산에서 곡식을 금하고 솔잎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겠습니다. 52살 때는 찰리사가 임명이 되고 인동현감이 됩니다. 1605년 53살 때 동지 중추부사가 되고 한성부 우윤이 되고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되겠습니다. 1608년 56살 때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가 되지만은 다음해인 57살 때 은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1610년에 58살 때 한병도 관찰사가 되고 1612년 60살 때는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임명이 되지만은 사임을 하고 운동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5년 후에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의병장인 김덕령은 이 사람은 성리학자인데 1567년부터 1596년까지 29살 때 젊은 나이에 죽게 되겠습니다. 담양지방에서 의병 3,000명을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1594년에 27살 때 팔도 의병 총사령관이 되지만은 부하를 가혹하게 다루다가 죽게 했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옥고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1596년 29살 때 석방이 되지만은 이몽학의 반란을 진압을 한다고 출병을 했다가 돌아오는 그 귀한 도중에 충청도 최찰사 아니면 종사관 이런 사람들의 무고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죽음을 하게 된 것이
의병장 김동영이고, 이 김동영의 친한 친구가 바로 홍위 장군 곽재우인데 그런 사연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일상, 매일매일 순간에 대한 집중도입니다. 할 일을 찾고 찾아서 나아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혼자 걷는 일은 없습니다. 과거의 시공간의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는 같은 파동끼리 연결이 됩니다. 어떠한 에너지도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과거의 저자, 명상가들과 함께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여행자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같은 파장을 가진 존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협력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삶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과거의 나와 작별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처를 입은 자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 반응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서 괴롭히기에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습니다.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가만히 냅두어야 됩니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기준이 나인가 너인가, 기준을 바꾸면은 기쁨이 옵니다. 세상이 아프면은 나도 아프게 됩니다.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면은 가슴이 멀어져서 안 들리게 됩니다. 더 크고 더 멀리, 그리고는 죽음이 오겠습니다. 사랑은 속삭이는 것입니다. 가슴이 가까워져서 들립니다. 거리가 없어지면은 아무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10년이 가도 나 그것의 관계가 아닌 1년이 되어도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는 동안에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가슴 뛰는 순간, 삶을 최대한 산 순간만이 온전히 내 것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를 따르면서 낯선 길을 거부하는 건 여행이 아닙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온갖 사건이 펼쳐져 이야기거리가 많아져야만이 당신의 삶은 흥미진진한 여행기가 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경험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을 벌 주기보다는 죄 지은 10명을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이 볼테르의 말입니다. 독서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글쓰기는 사람을 정확하게 합니다. 인생은 필사본이 아닙니다. 각자 스스로 써나가는 책일 뿐입니다. 세상은 산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마다 당신에게 메아리쳐 돌아올 것입니다. 죽을 때 기억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뿐입니다. 유일한 순간인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존재의 온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너는 특별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무의미를 의미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너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자세가 가장 나쁜 겁니다. 인간이란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여행자입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는 건 아닙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순간이 황금 같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과 성숙도는 자기보다도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서에서는 감사함보다는 미안함이 가득하게 되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그리 미안한 사람이 많은지, 왜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는지. 인생이란 것은 미안함 투성이입니다. 행복이란 일생을 기다렸다가 단 한 번 느끼는 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소소하게 느끼는 작은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두 공짜입니다. 북한산, 사랑, 우정, 신뢰, 시간, 노력, 정성 등 온 마음을 쏟아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